열 번째죠.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하기에 앞서서 니네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뭘 봐야 돼요?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요?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두 변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을 때 양변에 서로 같은 값을 더하거나 양변에 서로 같은 값을 빼거나 양변에 어떤 값을 곱하거나 양변에 0이 아닌 값으로 나누더라도 등식은 변함없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변형하기 위해선 식의 모양이 아니라 식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fx는 0 꼴로 되어 있는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a를 곱하더라도 0이 될 테니 아니면 a로 나누더라도 0이 될 테니 요렇게 식 등등등을 이용해서 식 변형을 하는 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과정이었어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어떠한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 애에다가 함부로 뭔가를 곱하거나 뭔가를 나누는 건 요 세 개가 같은 값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의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 등식과 관련돼서 실수 없이 그냥 등호가 있으니까 변형이 가능하구나. 등호가 없으면 이건 다항식이니까 변형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 주시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등식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요. 클 때, 일 때, 뭐 하면? 양변에다 같은 값을 더하거나 양변에다 같은 값을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변함없이 성립한다. 하지만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떤 거에 따라서 곱해지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를 곱할 때에는 예를 들어 1은 2보다 작잖아? 그럼 2는 4보다 작잖아? 그치? 10은 20보다 작잖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2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5분의 1은 5분의 2보다 작잖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근데 어떤 경우에 C가 음수일 때는요. 얘기가 좀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지금 1은 2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고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누가 더 작다? 오른쪽의 값이 더 작다.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로 뒤집어진다. 이런 것들이야 너무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말고요. 얘 말고 한 가지를 더 볼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따로 얘기가 없는데요. 항상 연산을 할 때, 범위를 연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y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을 때일 때,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a, b, c, d가 a와 b와 c와 d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을까랑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야.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니? 범위를 구하는 기본적인 거잖아. 내가 그치 A 더하기 C지. 내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저거 뭔데? 라고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내가 주는 것만 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x-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 가장 작은 값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 가장 큰 값이 만들어질 수 있니? 뭐 할 때? 작은 거에서 가장 작은 애에서 가장 큰 애를 뺄 때, A에서 D를 뺄 때가 제일 작고, 제일 큰 애에서 제일 작은 애를 뺄 때가 가장 큰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책임 없지 않아요? 그죠? 다음, 곱하거나 나눌 때도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요.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를 곱하면? 제일 작은 애 두 개를 곱하는 값이 제일 작고 가장 큰 두 개를 곱하는 게 제일 커요. 마찬가지로 y분의 x 같은 경우엔 가장 큰 애 분의 가장 작은 애, 가장 큰 애 분의 가장 작은 애가 될 때가 제일 작은 값이고 반대로가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참고할 게 하나 있어요. CF가 아닌가요? 다른 경우인데요. 만약에 A와 B와 C와 D의 부호를 모를 때는요. 더하거나 빼는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더할 때 x 플러스 y의 범위와 x 마이너스 y의 범위는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 이걸 한번 봐요. 어떤 1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는 x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는 y를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제일 작은 값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6이죠. 가장 큰 값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6이죠. 그죠? 양 끝값을 곱한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때그때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x, y 같은 경우에는 뭐요? 예, x, y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뭘 확인해요?
AC, AD, BC, BD 중에서 맥스랑 가장 큰 값이랑 작은 값을 찾으면 됩니다. 저 지금 이 얘기 안 했어요. y분의 x라고 하는 애 얘기 안 했거든요. 왜 y분의 x를 언급하지 않았냐면 y라는 범위 안에 0이 들어가요. 0이라고 하는 값은 분모해 올 수 없지만 0에 굉장히 가까운 값 0.0000000000001 이런 값이 있다고 생각해봐. 0이 한 100만 개의 분의 9.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그 분의 1 이거 얼마일 것 같아? 0이 100만 개 있는 값이라고 1, 0, 0, 0, 0, 0이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값이 나올 거라고. 맞아 틀려? 그치? 그러면은 얘는 범위를 언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초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나?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1차 부등식 복습하고 연립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차 부등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AX라고 하는 값, 여기 멘트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멘트에서 조심해야 될 것, 문제를 읽을 때 다음 부등식에서 라고 나오는 문제랑 다음 1차 부등식에서 라고 나오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일까 다른 문제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이 어떨 것 같아? 다른 문제일 것 같아. 봐봐. 예를 들어 AX가 B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됐는데 얘가 만약에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얘가 그냥 부등식이라는 조건만 붙어 있다면 A는 0이어도 돼요. 하지만 1차 부등식에서 라고 나오는 순간 A는 0이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버려요. 마찬가지야. 그 2차 부등식이라고 뒤에서 나오는 내용도 부등식에서 라고 나오는 문제인지 2차 부등식에서 라고 나오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저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될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가 달라져요. 그럼 자, 요대로 한번 확인할게요. 만약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여? 지금 그 책 잘 봐봐. 18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박스에 보시면 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2번 봤을 때 뭐라고 모양이 나와 있니?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에 대한 풀이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188페이지 아래에 있는 초록색 박스에 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2번에 부등식 A 어디 보는 거야? A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조건이야. 지금 얘는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인 거를 확인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이거 다른 거예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조심하십시오. 요거 제가 여기에서는 A가 0인 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0도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1차 부등식에서 라는 멘트가 나왔을 땐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뭘 보라고요? A가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 풀이하듯이 AX는 B라고 되어 있으면 X 앞에 개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주죠. 부등식도 동일합니다. 부등식에서 X 앞에 개수가 붙어 있다면 이 개수를 없애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눌 겁니다. 그때 A가 0이 아니고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와 A가 0일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양변을 뭐로 나누는 거라고? A로 나누는 거라고. 양변을 A로 나누는 행위에서는 부등호 방향을 부호에 따라서 내가 액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애야, 안 바뀌는 애야? 안 바뀌는 애야. X라고 하는 값은 A분의 B보다 큰 애야.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음수를 양변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게 되겠지. 세 번째, A가 0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이거는 나누는 행위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0으로 나누는 행위는 없어.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 중에 한 놈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나누기 기본 나누기 문제에다가 5 나누기 0은 얼마인가 이딴 거 써놨다가 뒤지게 욕먹었어요. 이게 학교 시험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 하더라 이게 0이라고 써야 된대. 사실은 없다가 맞거든요. 계산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래서 계산할 수 없다라고 쓴 사람들을 다 틀렸다고 빈칸으로 쓴 사람들 다 틀렸다고 체크하는 거라고 욕 뒤지게 먹었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 해야 돼? 직접 넣어서 모양을 확인해 봐요. 이때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뭐일 때? b가 0보다 작으면 이면 0이야. x에다 어떤 값이 들어가도 다 0이야. 그리고 음수야. 0은 음수보다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게 될 것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 먼 옛날 정석 교재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등호 모양이 바뀌면 달라져요. 무조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이대로 외우면 안 돼. 알았지? 뭐라고? x 앞에 개수가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x 앞에 개수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걸로 기억하라고요. 거꾸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A도 아니야. 그냥 0으로 할게. 0 곱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놓을게. 그럼 이건 어떨 때 모든 실수 값을 가지고 어떨 때 해가 없다가 나와.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가 되고 B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 생각을 하라고 제발 생각을 그 머리 진짜 어깨 위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장식으로 쓰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라고.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작거나 같은 0이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말이 된다면 B가 양수면 말 되지 0이어도 말 되지 그걸 범위로 가지면 모든 실수가 될 거고
0이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되는 거라고. 응?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188번 아래에 x에 대한 부등식 ax-1이 x-a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그 케이스, 그 경우에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먼저 x가 포함되어 있는 항과 포함되지 않은 항으로 나누어서 정리해야죠. 정리하시면 a-1 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도 봐야 돼? 0인 것도 봐야 돼. x 앞에 개수가 0보다 클 때, x 앞에 개수가 0보다 작을 때, x 앞에 개수가 0일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푼다고. x 앞에 개수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것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요. 어? 다음에 a-1이 0이다 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어 보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라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해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작을 때는, a가 1일 때는 요런 조건이 나옵니다. 까지 써야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필수제자 1번 그냥 읽고만 넘어갑시다. 아,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짠. 역수관계에 대한 문제요. 역수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A가 B보다 클 때 역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역수는 무조건 반드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어떤 경우에?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요. 둘 사이의 부호가 다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부등식과 관련된 개념 요약 정리 한바닥이었습니다. 연산 실수만 안 하시면 사실 틀릴 건덕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 파트에서 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중학교 거부터 다시 배워서 내려가서 진득하니 배우시는 거를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약으로밖에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필수예제 1번. 기억 맞아 틀려? 필수예제 1번 봐봐. 기억 맞아 틀려?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둘 사이의 부호가 같으니까 부등호 방향 뒤집어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왜 맞아요? A랑 B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졌어요. C가 더해진 거는 알 바 아니고요. A랑 B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야 됩니다. 다음,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일단 저 두 값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거는 C는 0이 아니라는 뜻인 건 맞는데 C의 부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지금 디귿은 맞을까 틀릴까? 디귿도 맞아요.
아, 디귿은 틀려요. 왜 틀려요? 저거 방향 바뀌면 안 돼요. 왜일까요? 잘 봐, 잘 봐야. 잘 봐, 잘 봐, 잘 봐. AC가 BC보다 작대. 근데 지금 밑에 있는 모양을 보면 C분의 A랑 C분의 B꼴로 바뀌었거든? 여기서 이쪽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무슨 짓을 했을까? C제곱으로 나눈 거야. 어? C분의가 아니라 C제곱으로 나눴다고. 그럼 C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C는 0이 아니거든. 그치? 그러면 제곱이라고 하는 제곱한 값은 무조건 반드시 무슨 부호가 돼? 양수가 돼.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부등호 방향 바뀌었네? 맞아, 틀려? 틀렸죠. 어? 틀렸어요. 디귿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을까? 자, 2번. 뭐로 바꾸라고요? x가 포함된 식이랑 포함되지 않은 식으로 편 갈라서 찢어 놓으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바꾼 겁니다. a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요 해가 해가 뭐래? x가 마이너스 1이래.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야? 뭐 봐야 돼? 뭐 봐야 될 것 같아? 뭘 먼저 제일 먼저 영순위로 봐야 되는 건 뭘 것 같아? 방향이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붙어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네. 그럼 무슨 뜻이라고? 저 a제곱 마이너스 4는 양수네. 그걸 잡은 상태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식을 들어가면 자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인데요. 약분돼요? 0 아니니까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분의 a 마이너스 2라서 a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말 돼, 안 돼? 되죠, 집어넣어도. 오케이. a는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가 아니라 바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쓰고 그리고 지운 다음에 마저 쓸게요. 연립일차거든요. 2번. 2번이죠. 연립 1차 부등식이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니. 자, 부등식을 연립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니?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자, 그거부터 다시 볼게. 막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식에서 뭐 저기 ax 더하기 by는 c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존재할 거고, 다음 a'(x) 더하기 b'y라고 하는 값이 c'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존재할 텐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는 과정이 연립 방정식이었어요. 뭐라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는 거라고요.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연립 그냥 다 잘라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뭘까? 뭘 것 같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게 연립이에요. 근데 있잖아. 부등식은요. x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x가 뭐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x가 a보다 작은데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x가 a보다 큰데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순서쌍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좀만 한칸만 내립시다. 동시에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거라고. 근데 그 해라고 하는 게 부등식에서는 뭐가 나와? 범위가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범위가 있거나 특정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을 각각 푸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뭘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수직선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용합니다. 너네 머리를 과신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나도 내 머리 안 믿어요. 나는 눈앞에 그려진 식과 눈앞에 그려진 도형과 눈앞에 그려진 수직선을 믿어요. 머리를 믿지 마세요. 암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암산으로 헷가닥했다가 틀리는 순간 모든 문제 암산으로 풀고 틀린 만큼 딱밤때 되어버린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됐는데 x가 b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된다면 이 경우엔 수직선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a라고 하는 그 값이 a가 b보다 작다라고 놓을게요. a가 b보다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a보다 크거나 같대요. a보다 크거나 같대요. 두 번째 b보다 작대요. b보다 작대요.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범위는 어디라고요? 요 사이 범위요. 그러니까 어떻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뭐가 중요해? 부등호 모양이 중요해. 누구 따라가? 네, 식 따라가요. 그럼 이건 어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b보다 작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어떻게 풀어? 수직선으로 똑같이 풀어. 수직선을 그려. 수직선을 싹 그려.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b보다 작대.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해 범위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특수한 애들도 존재할 겁니다.
특수한 애들도 존재할 거예요. 어떻게 나오면? 예를 들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어? 수직선상에서 여기다 할게. 수직선상에서 a보다 a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데 a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고? a 하나밖에 없다고. 그지? 이런 경우는 어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통 범위가 존재할까 아닐까 없을까? 그렸을 때 겹치는 범위가 존재할 수 없어요. a보다 작거나 같은데 a보다 크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해가 없는 겁니다. 겹치는 애가 없으니까. 두 번째. 내가 눈앞으로 눈에서 본 것만 두 번째. 뭐가 두 번째인지는 네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데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a보다 작은데 작거나 같은데 b보다 커버리면 해가 없다고. 이런 경우에도 해가 없겠죠. 그래서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하거나 해가 없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애들도 충분히 연립부등식에서는 자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풀이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니?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책 그대로 읽어봅시다.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부등식이 모두 1차인 연립부등식을 연립1차 부등식이라고 한답니다.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한다고. 공통.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걸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데요.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각각을 따로따로 풀어서 그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 요거는 요것만 할게요. 여기다가 깨작거리기만 하면 돼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풀라고? 얘는 반드시 짠짠 이렇게 나누라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딱 들어맞는 범위가 아니라 뻥카, 더 큰 값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는 B보다 작다와 B는 C보다 작다로만 풀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 네, 끝입니다. 그 보충학습 밑에 보시면 191페이지 해가 특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예제 3번, 4번은 5번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필수 예제 6번만 6번, 7번 뭐 이 정도 6, 7, 8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그걸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요 한바닥 꽉 차가지고 좀 지울까 하는데 개념 정리 다 되셨나요? 웬만하면 필기하실 때요. 내가 색깔 바꾸면 같이 바꿔보세요.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울게요.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필기를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밑에다 추가적으로 더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계속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보고 갈까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방법과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할지는 니네가 선택하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라고 뇌 빼고 하는 거는 공부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은요. 필수에서 6번 한번 보시면 연립부등식 EX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이 3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18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2보다 작답니다. 의해가 bx 4분의 15를 만족한대요. 뭘 봐야 돼?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0번째로 봐야 되는 거. 아까 네가 얘기했던 거 뭐부터 보라고 그랬었죠? 부등호 모양부터 보셔야 돼요. 부등호부터 체크하세요. 자, 지금 봤더니 등호가 포함된 부등호,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부등호가 이런 범위가 나와 있다면 딱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지? 그 다음 요 놈을 정리하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계산하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등 모양이 다른 거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건너뛰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두 번째 식은요. 식을 한 번만 끊어봅시다. x-a가 18 빼기 3x-6이고요. 정리해 주시면 4x가 12 더하기 a가 돼서 x의 값은 4분의 12 플러스 a입니다. a 얼마라고요? a는 3이요. b는 얼마예요? b는 3이요. 이렇게 a 값, b 값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칠 7번, 8번. 7번, 8번은 7번 문제나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에서는 연립부등식이 아닌데 연립부등식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던가 자연수가 3개 존재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서 나오는 문제가 중학교 때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가도 있냐면 센 C단계? 중학교 2학년 1학기 센 C 정도만 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에서 근데 지금 이거는 아예 기본 문제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7번 볼게요.
연립부등식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해를 갖지 않기 위한 해가 없대. 해가 없다라고 하는 모양은 어떻게 돼야지 해가 없는 거야?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오케이. 정리 한번 해봐. 첫 번째 식 한번 써봐. 2x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아서 아하, x는 2보다 크거나 같네요. 수직선상에다 먼저 나타내 보신다면 2라고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 공통범위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쪽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라고요. 생각을.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x라고 하는 값이 2a-4보다 작다라고 나오는데 어떠한 값보다 작다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이쪽에 존재해야만 한다고요. 요렇게요. 얘가 뭐라고? 2a-4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저 2a-4라고 하는 애는 2보다 작으면 될까요? 같아도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를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알겠다고. 2a-4라고 하는 값이 2보다 작은 건 알겠다고. 오케이? 근데 항상 언제나 늘 등호를 확인하세요. 같아도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같아도 돼, 안 돼? 얘는 구멍 뚫려 있는 애야. 얘는 채워져 있는 애야. 같다라고 해서 공통범위 생겨, 안 생겨?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같아도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생긴다고, 공통범위가. 안 생기니까 되냐고. 안 생기니까 된다고.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 밑에 참고 보세요. 밑에 참고 보시면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A는 3보다 크다입니다. 그 다음 밑에 주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그 참고 다음에 주의라고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 그 내용도 읽어봐요. A가 3일 때도 공통부분은 없다. 그지? 등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8번도 붙이보자. 8번도 동일합니다. 8번. 자, 연립부등식 4-x가 2 곱하기 x-1이라고 할 때 두 번째 3x-a가 2x보다 작다라고 할 때 작거나 같군요. 오케이. 이거는 이 활용 7번, 8번 그때들 앞에 봐봐. 이 해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2차 연립 부등식에서 똑같이 써먹으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익히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개껌 완전 껌이에요. 자, 첫 번째 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 식을 정리하시면 4-x가 2x-2 되고요. 짠 3x가 6보다 크네요. 오케이. x는 2보다 큽니다. 두 번째 식 정리해 보시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대요.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까나? 수직선에다가 한번 딱 나타내려고 했는데 일단 하나 확실한 2라고 있는 애를 나타내고 나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뭐래?
정수가 인 해가 한 개만 있대요. 이보다 큰 범위 안에서의 공통인 해가 공통인 정수해가 하나밖에 없으려면 일단 그놈의 숫자는 몇일 것 같아? 몇이 돼야 돼? 몇이 돼야 된다고? 이보다 큰 범위에서 공통인 해를 가진다라고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있는 5라고 하는 정수해를 가져요 라고 하면 이 사이에 있는 2, 3, 4는 3, 4는 뭐가 돼? 만약에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정수가 5 하나밖에 없냐고. 5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정수가 오직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만 들어가야 되냐고, 저 공통범위 안에. 2는 구멍이 뚫려 있단다. 3이에요, 3. 3만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3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요 다음에 있는 숫자니까 3은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4는 포함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4는 포함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조금만 떼서보자. 자, 그러면 3은 되고 4는 안 돼. 그러면 저 A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요 어딘가에서 떨어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일단 이렇게 하나를 해결했어. 자, A라고 하는 값은 3과 4 사이에 있는 값이야. 항상 뭘 체크하라고? 등호를 확인하라고. 둘 중에 지금 A 앞에 있는 부등호 모양을 잘 봐. 얘는 이 경계 값을 포함하는 기본이 포함하지 않는 기온이 포함하는 기호지. 그렇다면 만약에 A가 여기까지 와서 3이라는 값이 됐어. 3 그러면 얘는 이렇게 모양이 된다면 지금 이 보라색 안에는 3을 포함하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상태인 거야?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A는 3이어도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A가 4가 되면 요런 모양을 가진다면 이 4를 포함해 버리게 된다면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게 되는 거야? 2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맞아? 이게 돼? 그렇기 때문에 A는 4랑 같아지면 돼야 돼? 안 돼. 4보다는 무조건 반드시 작아야 돼. 이렇게 풀어요. 항상 언제나 등호. 마지막에 조건을 체크할 땐 등호를 보시고요. 거기 키포인트에도 나와 있다.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은 각 1차 부등식을 풀어 조건에 맞게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미지수 값의 범위를 구한답니다. 이때 등호 포함 여부에 주의하라네요. 됐을까나?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소금물 문제. 요새 잘 안 나오죠. 농도 문제가 교과 과정상에서 거의 안 나오는 추세로 바뀌어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농도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농도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농도 문제에서는 항상 뭘 기억하세요? 나는 비커식을 몰라요. 비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리는지도 모르고요. 그걸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저는 표로 풀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은 뭐만 기억하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냐면, 농도는, 아니, 소금은 항상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8%의 소금물 300g. 그대로 한번 식을 적어봐. 처음에 나는 항상 어떻게 적냐면 등장하는 애를 농도, 소금으로 바꾸어서 쓸 거야. 8%의 소금물 300g에서 그럼 소금이 얼마지? 100분의 8 곱하기 300인 상태야. 뭐 계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4%의 소금물을 넣는데요. 14%의 소금물 얼마 넣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4x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지금 농도는 몇 퍼센트와 몇 퍼센트 사이가 됐다고요? 9에서 11% 사이요. 9에서 11% 사이가 됐습니다.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됐습니까?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됐습니까? 300 더하기 x가 되겠지요. 항상 언제나 농도 문제는 소금식이 나와서 소금식으로 풀려요. 그렇다면 자, 소금의 양을 어떻게, 소금식으로 어떻게 푸냐면 요 가운데 원래 농도에서 100분의 8 곱하기 300에다가 100분의 14x만큼 더한 값은 요 농도, 요 9%의 자, 빨간색 9%의 소금물 300 더하기 x 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응? 몇 퍼센트? 11%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식을 세웁니다. 요게 식이에요. 그래서 나 일부러 그래서 웬만하면 100을 잘 안 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뭐부터?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대입, 세 번째 계산. 계산을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주신다면 100 다 띄고 보시죠. 2700 더하기 9x 2400 더하기 14x 3300 더하기 11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계산 1번씩 300g이 5x보다 작거나 같다. x가 60보다 작거나 같다. 2번씩 900g이 저기 뭐야 3x보다 크거나 같다. x는 300g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결론 뭐보다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14%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식만 잘 세우시면 돼요. 자, 416번 열량 문제 있죠? 410번 열량 문제는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를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1g당으로 기준을 바꾸세요. 416번에다 쓰세요. 1g당으로 기준을 바꾸세요. 저 표를요. 지금 저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g당 섭취하여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건데요. 1g당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얼마? 1.2kcal, 3.2kcal, 단백질 0.2g,
단백질 0.1g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라고. 그걸 왜 지우고 있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왜 벅벅벅벅 해갖고 까만색으로 칠하고 앉았냐? 틀렸다는 뜻이잖아.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무슨 그걸 펜을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냐. 뻥충아. 내가 그걸 바꾸라고요. 이거를 아니 어우. 환장하겠네. 어? 그럼 다음에도 헷갈릴 거 아니야. 여기에 20, 10이라고 돼 있으면 뭐로 바꾸라고. 얘 대신에 1.2g으로 바꾸고 0.2g으로 바꾸고 3.2g으로 바꾸고 0.1g으로 바꾸라고. 1g 당이요. 이렇게 바꾸라고. 그래야지만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걸 왜 벅벅벅벅 진짜. 큰일 나. 아니야. 다음에는 똑같이 만약에 이런 열량 문제, 킬로칼로리 문제 똑같이 나올 텐데 그럼 그때 또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자, 뒤에 428번을 쉬었다가 428번 보시고 그리고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절대값 기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6번을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자, 그냥 보기만 하네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식품 AB에 대하여 각각 100g을 섭취하여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100g으로 쓰지 말고 1g당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식품 AB를 합하여 200g, 요 합이 200g인 걸 확인했고요. 문제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열량은 300kcal 이상, 단백질은 30g 이상 얻으려고 할 때 섭취해야 하는 식품 A양의 범위. 그럼 A를 X로 잡는다고 한다면 다시 여기서 A를 X라고 잡는다고 한다면 B를 얼마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X가 됩니다. 그럼 열량식이 어떻게 돼요? 1.2만큼의 X와 3.2만큼의 200-X를 먹어서 몇 이상? 300kcal 이상. 두 번째는 0.2만큼의 X와 0.1만큼의 200-X를 먹어서 30g 이상.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식순대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일 뒤에 있는 저기 몇 번이야? 428번 보고 넘어갈게요. 저번 교재에서도 진행을 했던 문제인데요. 428번은 뭐라고요? 과부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활용 문제입니다. 뭘 하라고 했죠?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다. 자, 한 의자에 자, 항상 언제나 자, 의자와 학생 수가 등장했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미지수로 잡아주느냐가 이 문제풀이의 80%를 결정해요. 항상 언제나 작은 애를 기준으로 잡아서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다가 학생 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큰 애, 학생 수의 범위로서 식이 나오게 될 건데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다고 서가. 물어보자. 줄이 이렇게 쭉 있어. 의자가 이렇게 쭉 있다고? 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6명씩 앉아.
여섯 명씩 앉아. 여섯 명씩 앉아. 계속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앉아. 근데 요렇게 반복하다가 의자가 몇 개 남는데? 네 개가 남는데 그럼 의자에 네 개, 마지막 네 개는 앉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치? 여기서 하나 더 의문.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거. 빨간색. 그러면 이 네 개가 빈 의자인 건 알겠는데 요 뒤에서 다섯 번째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알 수 있어?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그 의자 비어 있다고 해? 아니면 비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 꽉 차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비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 그치?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돼. 두 명이 앉아 있어도 돼.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되고, 다섯 명도 되고, 여섯 명도 돼. 그치? 여기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한 명부터 여섯 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그럼 일단 항상 언제나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확실한 숫자로 정해진 애들로만 식을 세워.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의자. 자, 의자의 수를 x로 잡았는데 지금 확실한 개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사용한 의자의 개수가 확실합니다. 앉아있는 학생도 확실히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의자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 뭐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몇 개의 의자를 제외하고? 네 개가 남으니까 네 개 빼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네 개 말고 그 앞에 있는 의자는 몇 명 앉아있는지 아냐고 모르냐고. 모르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냐. 확실한 애들만 센다고 했잖아. 그럼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빼버려야지. 그럼 의자가 몇 개 안 썼다고 칠까? 다섯 개 안 썼다고 보자고. 그러면 지금 다섯 개 안 쓴, X보다 다섯 개 모자란 의자에는 몇 명씩 앉아있는 게 확실해. 여섯 명씩 앉아있는 게 확실한데 뒤에 있는 요 빨간색은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그지? 여섯 명이 올 수도 있다고. 납득한 거니? 이해했어? 하나를 더 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명일 수도 있어. 누가? 5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값이. 여섯 명이 남을 수도 있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돼요. 요게 식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식 정리 한번 해볼까나?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6x-29가 될 거고요. 여기가 5x 더하기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정리하시면 x의 개수는 37이 나와요. 7 이하가 나오네요. 두 번째, 요식을 정리해 주시면 5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값보다 6x 마이너스 24가 크거나 같대요. 정리해 주신다면 x는 얼마? 32보다 크거나 같대요. 즉, 뭐보다? 32보다 크거나 같고 3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저기에 해당될 수 없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식 세울 때 4개 안 썼다고 이거 아니야.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거. 6x-4 이거 맞아 틀려? 6x-5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완전 틀리죠? 얘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그럼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일까? 6명씩 X개의 의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5명을 뺀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건 무슨 말이야? x보다 5개 적은 개수의 의자에 6명씩 앉아있다는 뜻이야. 의자의 개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뒤에 괄호를 붙여서 계산해야 된다. 이거랑 얘랑은 완전히 다른 식이에요. 알겠니? 예. 3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한 시간. 미묘하네. 사실은 부등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천천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될 때 저는 부등식을 세 타임에 쪼개서 설명을 해요. 지금처럼 절대값이 포함된 거 한 타임, 2차 부등식과 관련돼서 한 타임, 그 다음에 식의 조건,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이라고 그래서 얘만 따로 떼서 또 한 타임 정도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2.5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2시간으로 할애를 해놔서 이 부분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지금 고민 중인 거는 월요일 날은 30분 일찍 와서 수업을 좀 먼저 시작할까에 대한 것도 고민 중. 일단은 절대값을 이용해서 세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여기 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부등식이라고 한 이유는요. 2차 부등식에도 충분히 절대값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절대값의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거기 있는 두 번째 성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 제일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예요. 사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뭐예요?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인데 어떻게 구간을 나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얘는 뭐기 때문에 A로 나올지 마이너스 A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A로 나오는 건 뭐예요? 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잖아요. 항상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풀이는 구간을 나누어 푼다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 또한
x-a가 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될지는 저 x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값이 a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어서 푸는 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우서가 너를 위한 맞춤형 방법이 있어. 지완아, 너를 위한 맞춤형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각각의 방법을 제시해주면, 응?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공통적으로 원래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케이스를 해서 하나로 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 때에도 이 문제는 요 방법, 저 문제는 저 방법, 얘는 또,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 이 문제는 2번, 저 문제는 3번씩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고 퉁 할 수 있는 방법이 구간을 나눈다예요. 두 번째, 근데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그 특이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절대값 x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야.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거의 뜻이 무슨 뜻인데? 제가 절대값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수직선에서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절대값은 거리예요. 뭐라고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예요. 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를 의미해요.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건 뭐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얘는 뒤에 뭐가 없으면 이거거든. x 빼기 0이라고 하는 그 값이 3보다 작다거든. 0이 뭐야? 원점. 원점으로부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어떻단 뜻이에요? 작은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런 뜻이거든. 그렇다는 건 지금 어떠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해도 되지만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해도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거리니까.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점에 x가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되거든. 납득이 돼?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떠한 절대값이 a보다 작다면 뭘 어떻게 양쪽으로 펼쳐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라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처럼 어떻게 바꿔서? 펼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a는 0보다 커야겠지만요. 그럼 거꾸로 x가 a이면 그럼 거꾸로 이건 어때?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떨어진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결국엔 뭐? a보다 큰 범위가 되려면 마이너스 a보다 더 작아버리거나 아니면
A보다 커버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절대값 x 빼기 3이라는 게 뭐야? 이건 무슨 말이야?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기준이 뭐로 바뀐 거야? 3이야.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상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 3을 기준으로 한 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된다고? 2부터 4까지라는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응? 이해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어떻게 가는데? 이건 이렇게 바꾸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꾸고 모든 부등식에 있는 각각의 변에 3을 다 더해주면 돼. 그럼 3-1 x 1 더하기 3이 되면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네요 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x-a라고 하는 그 값이 b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면 얘는 마이너스 b부터 플러스 b까지 이렇게 된다. 세 번째다. 내가 열을 올리고 화를 내야 하는 타이밍일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좀 알아서 좀 하면 안 될까나? 그럼 절대값 x-a라고 하는 그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의 값이 뭐보다? a-b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값이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게 특수한 경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값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4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야. 하나의 절대값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문자가 절대값 밖에 없을 때만 가능해. 그럼 지금 어떤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냐면 필수예제 11번 봐볼래? 필수예제 10번하고 필수예제 11번의 차이야. 필수예제 10번 한번 봐봐. 아, 이것도 한번 할게요. 요거는 굳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a가 a부터 b까지 아니면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된다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으로 넘어가서 확인할게요. 필수예제 10번과 11번의 차이를 한번 확인하세요. 필수예제 10번 보시면 1번에 절대값 2x-1이라고 하는 값이 3보다 작다라고 돼 있거든. 어떤 경우에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문자가 절대값 바깥에 없는 경우에는 뭘 쓸 수 있다고?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럼 풀어주면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2x-1이 3보다는 작아요.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굳이 가운데에만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립부등식으로 안 해도 돼요. 양변에다가 모든 면에다가 동시에 1을 더해주시고 동시에 2로 나눠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번 어떻게 본다고? 2번도 똑같아. 저 3보다 크고
x-1이 5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 3보다 x-1이 크고 5보다는 작대. 또는 마이너스 5보다 x-1이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대. 그렇게 해서 x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로 정리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요?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 문자가 절대값 바깥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는 뭘 이용해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더라. 근데 지금 11번 유형 봐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필수예제 11번 유형 봐봐. 그 필수예제 11번에 1번 보시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 11번에 1번 보시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 값이 3x 플러스 7보다 크다고 나와. 뭐야?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보다 크고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식은 x 더하기 2가 3x 플러스 7보다 클 거다. 정리 2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것이다.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가 범위를 정했잖아. 그지? 범위를 정했잖아. 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헷갈리면 수직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요. 공통범위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만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3x 플러스 7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 정리하시면 4x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x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수직선으로 파악해 주신다면 수직선상으로 본다면 뭐보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도 작은 거야. 공통범위 존재하죠. 따라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두 개네. 그럼 구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 저기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 그 구간을 어떻게 나눠? 수직선을 자르는 거야. 지금 같은 첫 번째에서는 1번에서는 수직선을 얼마로 어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잘라서 구간이 두 개가 된 거야. 그렇다면 지금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몇 번 잘라야 된다고? 2번 잘라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자를 거고 또 어디서 잘라야 돼? 3에서 한 번 잘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구간이 몇 개로 나눠져? 지금 이거 몇 토막이 됐어? 세 토막으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구간을 나눠서 풀어요. 그럼 첫 번째 식 1번 뭐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 이거 헷갈리시면 자리 바꿔도 돼요. 양수. 그대로 정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보다 크고요. 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네요. 항상 언제나
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해를 체크하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1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3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 3보다는 작으니까 양수. 부 안 바뀌어요. 그 값이 6보다 크답니다. 정리하시면 4라고 하는 값이 6보다 크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얘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3-x가 6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2x-2가 6보다 크다, x라고 하는 값은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따라서 어디에? 요 구간 내에서 주어진 해의 범위인 x는 4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의 성립하는 해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성립하는 해를 같이 써주시면 끝나요. 해는 뭐라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큽니다. 라고 해를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됐어요. 구간에 맞춰서 구간에 주어진 해, 구간에 주어진 해. 얘는 둘을 동시에 연립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누군가가 구간을 나누는 것까지는 잘해놓고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얘네들끼리 연립해가지고 해 없음 이따위로 써놓고 끝내셔서 틀리신 경우가 봤는데 구간이 달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 있는 해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얘야. 그럼 둘 다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5시간 정도가 필요했다고 했던 그거는요. 상황을 봐서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뒤로 좀 빼서 안 되면 주말에 조금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딜레이를 좀 시키도록 하고요. 숙제는 여기 1차 부등식 여기까지 203번에 있는 439번까지고요. 449번도 일단은 한번 좀 여기서 지우고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439번 같은 경우에 (449번을) 미리 좀 같이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39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미리 얘기해드립니다만 439번 같은 문제는 나중엔 그래프로 풀어요. 야, 너 진짜 내가 화내기를 원해? 어? 내가 화내고 너한테 혼내기를 원하는 거니? 왜 계속 거기서 꼬라박고 졸고 있니? 아까 잠깐 일어나는 신용하더니 힘들어? 그냥 앉아서 조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계속 그러고 있냐고. 피곤하고 힘들지? 난 괜찮을까? 자, 다 이렇게 엎어
엎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긴장감이 넘치게 해서 안 좋을까? 당신 한 번 더 졸면은 문 밖에서 수업 듣게 합니다. 이 교실에 있을 자격을 뺏겠습니다. 피곤하면 알아서 일어나 있으십시오. 서서 수업을 듣든 뭘 하든 잠을 졸지 마세요. 대답. 아시겠어요? 끄덕끄덕 말고 말로 하세요. (439번) 자, x에 대한 부등식이요. 2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절대값이 두 개니까 일단 구간을 나눠야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간을 3개로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할 때 둘 다 음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k가 될 거고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쵸? 이 k라서 x의 범위가 뭐보다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자 크거나 같다. 그죠? 일단 잠시 대기. 일단 잠시 대기. 그 다음 만약에 자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했을 때는 식이 이쪽은 양수 2 곱하기 x 더하기 1 저 뒤에 건 음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해 주신다면 x 플러스 2 더하기 더하기 3이 k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x는 k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됐어요. 일단 대기. 마지막 세 번째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 3k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k의 값, x죠. 죄송합니다. x의 값은 3분의 k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대기. 각각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봐요. 아까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잖아. 그지? 기억나?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기억나? 겹치는 조건이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 될 거야.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요 식을 작아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2 k는 2보다 커야 된다.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어. 두 번째 조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조건은 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범위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k-3이라고 하는 겹치는 애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두 다 포함할 필요는 없어. 그치? 어? 모두 다 포함할 필요 없어. 그냥 겹치는 애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위치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얘가 이렇게 돼요. 이 값이 k-3이라고. 자, 색깔을 바꿔서 이걸로 가야지. k-3 보다 네, 마이너스 1이 k-3보다 작거나 그럼 두 번째 식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k-3이 크거나 같다고. 정리하시면 얼마예요? k는 2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자, 두 번째까지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공통인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3분의 k-1이라고 하는 저 3분의 k-1이라고 하는 여기가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3번식 누구? 1보다 3분의 k-1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국 이 식을 정리하시면 k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입니다. 자, 여태까지의 연립이랑 달라요. 여태까지 연립은 이쪽에서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에서도 만족하면서 세 번째까지 만족하는 모두 다 공통인 범위를 구하는 거라면 지금 이거는 해를 갖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 한 곳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첫 번째, 자 노란색 첫 번째 뭐야? 2보다 커요. 두 번째는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디를 보는 거라고? 이 세 개를 동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한 놈만 돼도 된다고. 아,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어야 돼요. 복잡하죠. 헷갈리지 않아? 힘들죠? 괜찮아? 할만해? 난 복잡한데? 난 뒤지게 헷갈리는데? 난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절대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이거를 따로 구하지 않아요. 2차 부등식에서 해줬던 얘기, 2차 함수에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저 시계값은 누가 받아서? Y가 받아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기억나요? 헤이. 기억나요? 시계값은 X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그 시계값은 Y가 받아서 순서쌍을 이용해서 좌표 표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기억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 Y는 이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봐. 얘를 그릴 수 있다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y는 k라고 하는 어떠한 상수 라인보다 작은 값에 있으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똑같은 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푼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y는 얼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 y는 x 플러스 3 나옵니다.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3x 플러스 1 나와요. 이걸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좌표로서 표현한다면 아까 들렸구나.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일 때 2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2라는 값을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요. 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1일 때 1일 때 얼마? 4라고 하는 이 좌표값 똑같이 가져가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림 그려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 y는 k라고 하는 식을 어떤 상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선을 그어서 그 선보다 낮은 그래프 값이 존재하도록 그으려면 자, 이렇게 선 그어서 밑에 범위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럼 이거는 요 범위를 만족하는 k보다 작은 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어때? 이만큼 돼, 안 돼? 되죠? 여기까지도 이만큼 돼, 안 돼? 계속 돼. 어디까지 가도 돼? 요 y는 k라고 하는 수가 요 직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도 범위가 존재해. 여기요. k가 2일 때에도 y가 2라고 할 때에도 교점이 단 하나 존재하면서 해를 갖도록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최소값이 제일 아래로 튀어나와 있는 값이 2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k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k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를 그래프로 풀었다고요. 이렇게 복잡스럽게 식을 써서 정리해서 하나하나 정리해갖고 수직선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풀이 방법은 공통수학 2 이후에 너네들이 사용하게 될 방법입니다. 그려서 풀어요. 식으로 풀지 않아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려서 풀어요. 식으로 써서 푸는 걸 우리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수험생들조차도 뭐라고 부르냐면 멍청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려서 풀어요. 이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은 오늘 해야 될 수업 마무리하고요. 남은 15분 동안은 그러면 숙제에 대한 질문이나 확인하고 이런 것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